스산한 바람이 창틈을 파고드는 늦가을 저녁이었다. 정년 퇴임한 국문과 교수 박선우회는 서울 변두리의 낡았지만 정갈한 아파트 서재에서 홀로 정막과 싸우고 있었다. 5년 전 지병으로 아내를 떠나보내고 잘 자라주었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이 바빠 얼굴 보기 힘든 일남일녀는 그에게 안정감보다는 쓸쓸함의 깊이를 더해주는 존재들이었다. 한때 존경받는 학자로서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강론하던 시절의 기억은 이제 빛바랜 사진처럼 아련하기만 했다. 그의 손에는 늘 그렇듯 두꺼운 양장본 고전 소설이 들려 있었지만 눈은 책장을 넘기지 못한 채 허공의 어느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무엇을 위해 평생을 달려왔던가. 정년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로부터 떠밀려 나온 듯한 상실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자존심 때문에 자식들에게조차 속 깊은 외로움을 털어놓지 못하는 그는 텅 빈 집안을 채우는 시계 소리만이 유일한 벗인 양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우연히 접속한 인터넷 고전 문학 애호가 SNS 그룹에서 그의 눈길을 사로잡는 게시물을 발견했다. 서유진이라는 닉네임의 회원이 올린 랭보의 시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과 감상평이었다. 박 교수는 마치 젊은 시절 문학토론 동아리에서 열띤 논쟁을 벌이던 때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녀의 글은 메마른 그의 가슴에 오랜만에 촉촉한 담비처럼 스며들었다. 박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댓글을 남겼다. 선생님의 글에서 깊은 통찰과 따뜻한 감성을 느꼈습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 랭보의 시를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선생의 해석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잠시 후 서유진으로부터 개인적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박 교수의 심장이 미세하게 고동쳤다. 박선우 교수님, 부족한 글에 과분한 칭찬을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의 댓글을 읽고 저야말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도 괜찮을까요?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박선우 교수는 서유진과 밤늦도록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녀는 박 교수의 학식과 경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듯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며 깊은 공감을 표했다. 랭보와 보들레르, 한국 현대시에서부터 삶의 철학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끝없이 이어졌다. 박 교수는 오랜만에 자신의 존재체 가치를 확인받는 듯한 충만감을 느꼈다. 서유진은 그에게 단순한 온라인상의 지인을 넘어 메마른 노년에 찾아온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때로는 자신의 교묘하게 조작된 외로운 처지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은근히 내비치며 박 교수의 동정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그런 그녀가 안쓰럽고 더욱 깊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다. 화면 너머의 존재였지만 그 어떤 현실의 관계보다도 더 가깝고 특별하게 느껴졌다. 어느덧 2달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다. 서유진은 이제 박 교수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의 아침은 그녀의 안부 메시지로 시작되었고 밤은 그녀와의 깊은 대화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유진은 평소와 다른 진지한 어조로 박 교수에게 말을 꺼냈다. 교수님,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고 신중하게 투자해온 곳이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좋은 기회가 생겨서요. 문화예술 콘텐츠 관련 비공개 유망 투자인데 수익률도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교수님의 뛰어난 안목과 지혜라면 분명 이 투자의 가치를 알아보실 것 같아서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박 교수는 순간 망설였다. 평생 학문 외길을 걸어온 그에게 투자는 생소하고 낯선 분야였다. 더욱이 은퇴 후 얼마 남지 않은 노후 자금을 함부로 굴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서유진에 대한 깊은 신뢰, 그리고 내심 그녀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어쩌면 약간의 노후자금 증식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그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글쎄요, 유진 씨. 제가 그런 쪽으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어서 괜히 패만 끼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 오히려 교수님의 해안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소액으로 한번 경험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서유진의 부드럽고 확신에 찬 목소리는 박 교수의 마지막 망설임마저 녹여버렸다. 결국 그는
유진 씨를 믿고 한번 해보지요 라며 500만 원이라는 그에게는 적지 않은 돈을 그녀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며칠 뒤 서유진은 약속대로 투자 배당금이라며 원금보다 10% 많은 550만 원을 박 교수에게 보내주었다. 박 교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생각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돈이 불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하자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의심의 그림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서유진의 능력과 안목에 대한 감탄과 함께 그녀를 향한 신뢰는 이제 맹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박 교수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 작은 성공이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미끼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첫 투자 성공의 달콤함은 박 교수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렸다. 서유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는 더욱 은밀하고 달콤한 목소리로 박 교수에게 다시 한번 투자를 제안했다. 교수님, 정말 엄청난 기회가 생겼어요. 이건 VIP 회원들에게만 극비리에 제공되는 특별 투자 상품인데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최소 30% 이상의 고수익이 확실시되는 정보예요. 다만 투자 금액 단위가 좀 크고 곧 마감될 예정이라 서두르셔야 해요. 교수님의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이번에는 투자 금액이 1억 원이라고 했다. 박 교수의 퇴직금과 평생 모은 예금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 순간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난번의 성공 경험과 서유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그 어떤 이성적인 판단도 마비시켰다. 이 정도의 기회라면 유진 씨가 나를 속일 리가 없어.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그 무렵 미국에 사는 딸 지연은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다. 목소리에 들뜬 기색이 역력했고 가끔 대화 중에 금융용어나 투자 이야기를 슬쩍 흘리기도 했다. 꼼꼼한 성격의 지연은 아버지의 돈 씀씀이와 계좌 내역을 가끔 확인하곤 했는데 최근 아버지의 주거래 은행 계좌에서 평소와 다른 큰 금액이 인출된 것을 발견했다. 아버지,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많이 밝아지셨네요. 혹시 어디 투자 같은 거 하시는 건 아니죠? 지연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박 교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 대답했다. 허허,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말거라. 다 큰 내가 신경 쓸 일 아니다. 그는 서유진과의 관계나 투자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혹시라도 반대하거나 쓸데없는 걱정을 할까봐 염려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 투자가 성공해서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결국 박 교수는 은행으로 향했다. 1억 원이라는 거금을 이체하려 하자 장구 직원 김민준 씨의 얼굴에 미세한 긴장감이 스쳤다. 그는 최근 급증하는 노인 대상 금융사기 사건들을 떠올리며 박 교수의 불안해 보이는 눈빛과 다소 초조한 태도를 유심히 살폈다. 교수님, 실례지만 혹시 어떤 용도로 이렇게 큰 금액을 이체하시는 건가요? 요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가 워낙 많아서요. 다시 한번 신중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김민준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박 교수는 버럭 화를 냈다.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듯한 젊은 은행원의 태도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다. 내 돈 내가 쓰는데 젊은 사람이 뭘 안다고 참견인가? 쓸데없는 걱정 말고 어서 처리나 해주시게. 김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규정대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송금을 처리했다. 박 교수는 약간의 찜찜함과 함께 후련함을 느끼며 은행을 나섰다. 거액을 송금받은 서유진은 며칠 동안은 박 교수를 극진히 대하며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또다시 박 교수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해왔다. 교수님, 정말 죄송하지만 갑자기 해외 투자처에 세금 문제가 발생해서 긴급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 고비만 잘 넘기면 훨씬 큰 수익으로 보답해드릴 수 있는데 교수님 외에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 분이 없네요. 그녀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박 교수의 동정심에 호소했다. 이미 1억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간 박 교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여기서 투자를 포기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서유진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일말의 믿음 때문에 그는 결국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송금하고 말았다. 그 후부터 서유진과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약속했던 투자 수익금 지급일은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미뤄졌고 그녀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다. 해외 출장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 나중에 연락드리겠다는 등의 짧은 메시지만 남긴 채 박 교수의 애타는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박 교수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스마트폰만 하염없이 들여다보는 날들이 이어졌다. 평생 지켜온 이성과 합리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그는 지독한 절망의 늪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선우 교수의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서유진은 이제 그의 메시지에 단답형으로 응하거나 아예 답을 하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다. 가끔 연결되는 통화에서는 예전에 다정하고 차분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어딘가 초조하고 날카로운 기색이 역력했다. 박 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서유진이 알려준 투자회사라는 곳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 교수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문제의 주소지로 향했다.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 건물이었지만 서유진이 언급했던 글로벌 아트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의 회사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안내 데스크의 문의에 보아도 그런 회사는 입주한 적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박 교수는 순간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자신이 평생 모은 피 같은 돈,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그 돈이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덮쳐왔다. 정신없이 거리를 헤던 박 교수는 간신히 은행으로 발길을 옮겼다. 창백한 얼굴로 송금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침 그를 응대한 것은 지난번 거액 이체 때 그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려 했던 젊은 은행원 김민준이었다. 김민준은 박 교수의 헬쑥한 몰골과 절박한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교수님, 안색이 정말 안 좋으십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박 교수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상황을 애써 숨기려 했다. 아니, 아무 일도 아닐세.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하지만 김민준의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눈빛과 차분한 질문에 그는 결국 무너져 내리듯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서유진과의 만남에서부터 투자 과정, 그리고 연락 두절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김민준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교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해당 계좌를 다시 한번 면밀히 조회해 보겠습니다. 김민준은 신속하게 컴퓨터 단말기를 조작했다. 잠시 후 그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교수님, 정말 안타깝지만 교수님께서 송금하신 계좌는 이미 여러 건의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으로 확인됩니다. 현재로서는 김민준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박 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만 응시했다. 대포통장, 사기. 그의 머릿속에서 그 단어들이 메아리쳤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그에게 어찌 이런 일이. 한편 그 시각 딸 지연은 며칠 전부터 아버지의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걱정스러운 마음에 박 교수의 집을 불시에 방문했다. 아버지가 은행에 간 사이 지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지의 서재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꾸깃꾸깃 접힌 종이 뭉치를 발견했다. 그것은 서유진이라는 여성과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 기록, 박 교수가 혹시 몰라 인쇄해둔 것이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가짜 투자 계약서, 그리고 은행 송금 확인증들이었다. 계약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인 등록번호와 조잡하게 위조된 직인이 찍혀 있었다. 모든 정황을 통해 아버지가 로맨스 스캔과 투자 사기를 동시에 당했음을 직감한 지연은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아버지에게.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얼마 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은행에서 돌아온 박 교수는 집 앞에서 딸 지연과 마주쳤다. 지연의 손에는 그가 숨겨두었던 서류들이 들려 있었다.
박 교수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지연은 울먹이며 아버지에게 다가가 부축하려 했지만 박 교수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평생 지켜온 학자로서의 명예와 지성,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한 참담함과 수치심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결국 그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내가 어쩌자고 이런 멍청한 짓을. 여보, 미안하오. 내가 다 망쳤소. 서재 창밖으로 스며드는 싸늘한 늦가을 햇살 아래 한때 존경받던 노 교수의 처절한 절규만이 빈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박선우 교수와 딸 지연은 그날 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지연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사기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서유진과의 대화 기록, 위조된 투자 계약서, 송금 내역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담당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지만 수사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교수님, 따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최근 이런 유형의 로맨스 스캔과 투자 사기가 결합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범인들은 대부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며 해외에 서버를 두는 경우가 많아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해 금액을 회수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의 말은 박 교수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앗아가는 듯했다. 전 재산과 다름없는 피 같은 돈을 잃었다는 절망감,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했다는 정신적 충격,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자책감이 뒤섞여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는 경찰서를 나서는 길에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지연이 그런 아버지를 힘겹게 부축하며 택시에 태웠다. 집으로 돌아온 박 교수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식사도 전혀 하지 않았고 밤에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때 그의 자부심이었던 서재의 책들은 이제 먼지만 뒤집어 쓴 채 방치되었고 그의 눈빛에서는 총기와 지성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것 같은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존재다. 극단적인 생각마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딸 지연은 그런 아버지를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 바쁜 회사 일과 육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아버지 집을 찾아와 식사를 챙기고 말벗이 되어주려 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악랄한 사기꾼들에게 분노하며 아버지를 위로했다. 아버지, 제발 기운 내세요. 돈은 다시 벌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 건강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절대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교활하고 악랄했던 거예요. 누구라도 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연은 일부러 어린 손주들을 자주 데리고 와 할아버지 방에 활기를 불어넣으려 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와 재롱은 박 교수의 굳게 닫힌 마음에 아주 조금씩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은행원 김민준도 가끔 박 교수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그의 상태를 묻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절감하고 은행 차원에서 노년층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다.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가족의 끊임없는 사랑 속에서 박 교수는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문득문득 밀려오는 자책감과 수치심에 괴로워했지만 예전처럼 삶을 포기하려는 극단적인 생각은 점차 줄어들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박 교수는 서재에 앉아 먼지 쌓인 낡은 만년필을 꺼내들었다. 한때 서유진에게 선물하려 했던, 그러나 결국 건네주지 못했던 만년필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백지를 펼치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사기 사건의 전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담담하게 기록해 나갔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 치유 과정이자 어쩌면 다른 누군가에게 경고가 될 수도 있는 기록이었다. 몇 달 후 박 교수는 동네 노인복지관 관장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용기를 내어
금융사기 예방 강연회의 강사로 나서기로 결심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낸다는 것은 그에게 여전히 두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강단에 섰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총기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한때 존경받는 학자였지만 한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평생 모은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과 절절한 호소는 강연회에 참석한 노인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강연이 끝난 후 몇몇 노인들은 박 교수에게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용기에 감사와 격려를 보냈다. 박 교수는 그의 따뜻한 손을 맞잡으며 비로소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으로 승화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서유진을 비롯한 사기 조직은 여전히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은 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먹잇감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박 교수가 잃어버린 돈도 영원히 되찾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 그의 서재 창밖으로는 어느덧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서재 책상 위에는 그가 새로 쓰기 시작한 노년의 지혜와 금융사기 예방이라는 제목의 원고가 놓여 있었다. 지난날의 절망과 수치심은 이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조용한 의지와 희미한 희망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모든 것을 초월한 자의 평온한 미소였다. Current part characters 438, total characters 1424. 박선우 교수의 강연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동네 노인복지관의 작은 강당에서 시작했지만 그의 진솔한 경험담과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언들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도 그에게 연락을 해왔고 그는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물론 매번 강단에 설 때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 괴로웠지만 그는 자신의 경험이 단 한 명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강연 내용 중 청중들에게 가장 큰 경각심을 준 부분은 사기꾼들의 교묘한 심리종 수법에 대한 분석이었다. 박 교수는 자신이 서유진에게 어떻게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되었는지, 그녀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지적 허영심과 감성적 외로움을 파고들었는지,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이 어떻게 마비되어 갔는지를 학자 특유의 분석적인 시각으로 설명했다. 그들은 결코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신뢰를 쌓고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이해해주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요.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을 이용하여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은퇴 후의 상실감과 지적 자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또 다른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귀신같이 알아내고 이용합니다. 그는 또한 온라인 프로필이나 SNS 게시물의 허점,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의 특징, 그리고 돈을 요구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특히 원금 보장, 고수익이라는 말처럼 달콤하지만 위험한 유혹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딸 지연은 그런 아버지를 묵묵히 응원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걱정스러웠지만 강연을 통해 오히려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의 강연 자료 준비를 돕거나 직접 강연에 참석하여 아버지를 격려하기도 했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졌다. 은행원 김민준 역시 박 교수의 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은행 내부에 노년층 금융사기 예방 TF팀을 구성할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박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하여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힘썼다. 은행은 또한 의심스러운 고액 거래 발생 시 가족에게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이나 노년층 고객을 위한 금융상담 전담 창구 운영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작은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사건이 이제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작은 계기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박 교수의 마음속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가끔씩 서유진의 다정했던 목소리와 배신감에 몸서리쳤고 잃어버린 돈에 대한 허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절망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등불로 삼기로 했다. 어느덧 그의 강연은 책으로 출간되자는 제안까지 받게 되었다. 박 교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더 넓은 세상에 알려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밤낮으로 원고 집필에 몰두했다. 그의 서재에는 이제 희망과 열정의 온기가 다시 감돌기 시작했다. 그의 책, 교수님,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도학자의 금융사기 극복기는 출간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책에는 그가 겪었던 사기 사건의 전말과 함께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들이 담겨 있었다. 많은 독자들이 그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의 글을 통해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책의 인쇄 일부를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단체에 기부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강연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확신과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생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바치기로 결심한 듯 보였다. 시간이 흘러 박 교수는 어느덧 금융사기 예방 분야에서 가장 신뢰받는 전문가 중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때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한 노학자가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세상에 빛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박 교수는 손주들과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그의 귓가에 봄바람처럼 스며들었다. 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랗고 드넓은 하늘 아래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모든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지을 수 있는 깊고 평화로운 미소였다. 그의 삶은 비록 예기치 않은 시련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는 이제 아름다운 흉터가 되어 그의 지혜와 용기를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흉터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증표가 될 터였다. 박선우 교수의 삶은 그렇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강연과 저서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정부기관에서도 노년층 대상 금융사기 예방정책 수립에 그의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했다. 그의 제안 중 일부는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어 금융기관의 노년층 보호 강화 의무, 사기 정보 공유 시스템 확대,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 확충 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박 교수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다. 그를 절망에 빠뜨렸던 사기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였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대규모 로맨스 스캠 및 투자 사기 조직의 국내 총책 일부를 검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수님 사건의 주범인 서유진이라는 가명을 쓴 인물은 아직 잡지 못했지만 그 조직의 하부 조직원들과 자금 세탁책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송금하셨던 계좌의 일부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아주 미미하지만 피해 금액의 일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박 교수는 형사의 말에 귀를 의심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돈의 일부라도 찾을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악랄했던 사기 조직의 일부나마 검거되었다는 소식은 그에게 만감이 교차하게 만들었다. 물론 서유진이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과 피해 금액 전액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현실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그는 이 소식만으로도 작은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을지. 비록 작은 금액일지라도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며칠 후 박 교수는 경찰로부터 피해 금액의 약 5%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았다. 액수 자체는 그가 잃어버린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었지만 그 돈은 그에게 단순한 금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정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작은 증거였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싸워온 자신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돈을 전부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단체에 다시 기부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 교수는 더욱더 금융사기 예방 활동에 매진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몰두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짧은 영상으로 사기 수법과 대처 요령을 알리기도 했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노인정을 직접 방문하여 디지털 금융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의 활동은 점차 국경을 넘어 알려지기 시작했다. 해외 교포 사회에서도 그의 강연을 요청해왔고, 몇몇 국가는 그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국의 노년층 금융사기 예방 정책을 개선하기도 했다. 한때 개인적인 비극으로 끝날 뻔했던 사건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다. 딸 지연은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의 깊이를 알기에 그가 절망을 딛고 일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그녀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녀 또한 아버지의 활동을 도우며 자신도 사회의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은행원 김민준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는 은행 내 금융소비자보호팀의 핵심 멤버가 되어 AI를 활용한 사기거래 탐지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고 고객 맞춤형 금융교육 자료를 제작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는 가끔 박 교수를 찾아와 자문을 구하며 두 사람은 세대를 넘어선 동지애를 나누었다. 세월이 흘러 박선우 교수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이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용기를 세상과 나누며 매 순간을 의미 있고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서재에는 이제 절망의 흔적 대신 수많은 감사패와 위촉장, 그리고 독자들의 편지들이 가득했다. 어느 늦은 봄날 저녁, 박 교수는 자신의 서재 창가에 앉아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손주가 그려준 삐뚤빼뚤한 할아버지 그림이 놓여 있었다. 그림 속의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박 교수는 그 그림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래, 인생이란 어쩌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의 연속인지도 모르겠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고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겠지. 그의 얼굴에는 잔잔하면서도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한때 그를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던 어둠은 이제 완전히 걷히고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햇살과 같은 희망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조용히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지혜와 용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에 빛을 전할 것이었다. 박선우 교수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회고를 넘어 사회 전체에 깊은 성찰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해외에서도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노년층 금융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박 교수는 여러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기조연설을 하며 국경을 초월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을 역설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 세계 수많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담은 외침이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각국 정부는 금융사기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해외에 거점을 둔 사기 조직 소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금융기관들은 더욱 정교한 사기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소비자 보호 교육을 의무화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온라인 정보의 비판적 수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물론 여전히 교묘한 수법의 사기는 끊이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피해자들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박 교수가 뿌린 작은 씨앗이 거대한 숲을 이루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덧 박 교수는 8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맑고 형형했다. 그는 공식적인 강연 활동은 줄였지만 대신 자신의 서재에서 젊은 연구자들과 학생들을 만나 금융사기 예방 연구를 지도하고 온라인 칼럼을 통해 꾸준히 대중과 소통했다. 그의 서재는 이제 단순한 개인 공간을 넘어 지혜와 경험이 공유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는 작은 연구소와 같았다. 딸 지연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비영리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책 인쇄와 각계의 후원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 심리치료,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박 교수 또한 이 재단의 명예 이사장직을 맡아 물심양면으로 딸의 활동을 지원했다. 은행원이었던 김민주는 이제 금융감독기관의 고위 간부가 되어 있었다. 그는 박 교수와의 인연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그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다. 그는 종종 박 교수를 찾아와 교수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가르침을 항상 잊지 않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라며 감사를 표하곤 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박선우 교수는 더 이상 매스컴의 주목을 받는 유명인은 아니었지만 그의 이름과 업적은 금융사기 예방의 역사에 깊이 새겨졌다. 그가 남긴 책과 강연 자료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활용되었으며 그가 설립에 기여한 재단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안겨주고 있었다. 어느 조용한 가을 오후, 박 교수는 자신의 서재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 주름마저도 그의 오랜 연륜과 지혜를 말해주는 듯했다. 그의 무릎 위에는 빛바랜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가만히 사진을 어루만지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이제는 나도 당신 곁으로 갈 때가 멀지 않은 것 같구려.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소. 당신이 항상 일깨워 주었던 것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으니 말이오.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높고 푸른 하늘은 마치 그의 모든 삶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고 험난했던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들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었음을 조용히 느끼고 있었다. 그의 숨결이 가늘어지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숨쉬며 다음 세대에게 지혜의 등불을 비춰줄 터였다. 박선우 교수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박선우 교수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유지를 기리기 위한 추모 행사가 여러 곳에서 열렸다. 정부는 그에게 국민훈장을 추서했고 그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대학에는 그의 이름을 딴 강의실과 장학금이 마련되었다. 그가 설립에 기여한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재단은 그의 이름을 따 박선우 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갔다. 딸 지연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의 서재에서 빛바랜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그것은 박 교수가 사기 피해를 당한 직후부터 써내려간 일기장이었다. 거기에는 그의 절망과 고통, 자책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솔직한 심경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은 빛나고 있음을 잊지 말라.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이야말로 가장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다. 나의 실패가 다른 이들에게 용기가 되고 나의 아픔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면 나의 삶은 그것으로 충분히 의미 있으리라. 지연은 아버지의 일기를 읽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아버지의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그녀는 이 일기 또한 세상에 공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고뇌와 성찰을 공유하고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박선우 재단은 아버지의 일기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금융교육 교재를 개발했다. 또한 매년 박선우 금융정의상을 제정하여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이름은 그렇게 단순한 기억을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지속적인 힘이 되고 있었다. 은행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총괄하게 된 김민주는 박 교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혁신적이고 인간적인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데 헌신했다. 그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보호하고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실시간 사기 거래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교육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그의 노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시간이 흘러 세상은 많이 변했다.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기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예전처럼 쉽게 속지 않았다. 박선우 교수가 남긴 경고와 지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며 금융사기에 대한 사회 전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금융윤리와 정보 판별 능력을 가르쳤고 언론은 금융사기 사건을 단순한 흥미 위주가 아닌 심층적인 분석과 예방책 중심으로 다루었다. 어느덧 박선우 교수의 손주들도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할아버지의 삶과 가르침은 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들 중 하나는 할아버지처럼 학자의 길을 걸어 사회 정의를 연구했고 다른 하나는 IT 전문가가 되어 금융보안 기술을 개발하는 데 앞장섰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할아버지의 유지를 이어가고 있었다. 가끔 지연은 아버지의 서재에 들러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아버지가 늘 앉아 계시던 낡은 의자, 책상 위에 놓인 빛바랜 만년필,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아버지는 이제 그곳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 아버지의 정신과 가르침은 여전히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 그리고 이 사회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교묘한 사기꾼들이 순진한 사람들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박선우 교수가 밝힌 등불을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서로를 도우며 그 어둠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과 극복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영원한 교훈으로 남아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이었다. 박선우 교수의 서재 창밖으로는 여전히 사계절이 흘렀고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더 나은 곳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의 삶이 남긴 따뜻한 온기가 그 변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362 Total Characters 28223 세월의 강물은 쉼없이 흘러 박선우 교수가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가 남긴 영향력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경고했던 로맨스 스캔과 투자 사기는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노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박선우 재단은 이제 국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단체로 성장했고 그들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은 전국의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딸 지연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헌신적으로 일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아버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종종 아버지의 서재를 찾아 조용히 명상에 잠기곤 했다. 아버지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한 그 공간에서 그녀는 새로운 용기와 지혜를 얻었다. 어느 날 재단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익명이었지만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선우 교수님의 용기 있는 고백과 평생에 걸친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과거 교수님을 기만했던 서유진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던 사기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조직에서 완전히 손을 씻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돈에 눈이 멀어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박 교수님의 책을 읽고 그의 강연을 영상으로 접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 직접 사죄드릴 용기는 없지만 이 편지를 통해 저의 참회와 함께 작은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활동했던 조직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최근 새로운 수법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자 사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부디 이 정보가 또 다른 피해를 막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지에는 그 핵심 인물의 인상착의와 예상 활동 지역 등 비교적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아버지에게 그토록 큰 고통을 안겨준 조직의 일원으로부터 온 편지라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그 익명의 제보자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 또한 느낄 수 있었다. 지연은 즉시 이 사실을 경찰과 금융감독기관에 알렸다. 김민주는 이제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승진해 있었고 그는 이 정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즉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몇 주 후 뉴스 속보가 전국을 뒤덮었다. 경찰, 대규모 노년층 대상 부동산 투자 사기 조직 일망타진, 주범 포함 셔수여 명 검거. 검거된 주범은 바로 익명의 편지에서 언급된 그 인물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그가 과거 서유진을 비롯한 여러 가명의 사기꾼들을 배후에서 조종했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음이 밝혀졌다. 비록 서유진 본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지만 거대한 악의 축 하나가 마침내 무너진 순간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연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이제 조금은 마음 편히 쉬실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어요. 박선우 교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또 다른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그가 진정으로 바랐던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후로도 박선우 재단은 금융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갔다. 그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기 수법을 예측하고 경고하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피해자들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금융 가치관과 정보 판별 능력을 심어주는 교육에도 힘썼다. 미래 세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박선우 교수가 남긴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박선우 교수의 서재는 이제 작은 기념관처럼 꾸며져 그의 생전 유품들과 저서 그리고 그가 받은 감사패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그의 삶과 업적을 기리며 금융정의와 사회적 연대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회자되었고 그의 이름은 용기와 지혜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밝게 빛나듯 박선우 교수의 삶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비추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아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정신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곁에 남아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건네줄 것이다. 세월이 더 흘러 박선우 교수의 손주들은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삶은 그들에게 늘 등대와 같은 존재였다. 사회 정의를 연구하던 손자는 할아버지의 연구를 이어받아 금융범죄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그 해결책에 대한 깊이 있는 논문들을 발표하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IT 전문가가 된 다른 손자는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금융보안 시스템을 개발하여 수많은 금융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매년 박선우 금융정의 포럼을 개최하여 전 세계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기술을 논의했다. 박선우 재단은 지연의 헌신적인 노력과 많은 사람들의 지지 덕분에 국제적인 규모의 단체로 성장했다.
그들은 국내뿐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재단의 활동은 국경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박선우 교수의 인도주의 정신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어느 해 유엔은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자 인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며 박선우 교수의 기르를 세계 금융사기 예방의 날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한 개인의 숭고한 삶이 인류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그 결의안이 채택되던 날, 지연은 아버지의 낡은 서재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감회가 밀려왔다. 아버지가 겪었던 그 끔찍한 고통과 절망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연대와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셨던 세상, 조금은 더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용기와 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잘했다, 내 딸아. 하지만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단다. 끊임없이 배우고 나누고 연대하거라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자신의 아이들을 불러 모아 할아버지, 즉 박선우 교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절망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찾았는지,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를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할아버지처럼 정의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작은 꿈이 자라나고 있었다. 박선우 교수의 이야기는 이제 한 가족의 역사를 넘어 한 시대의 정신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되새기게 해주었다. 시간은 또다시 흐르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도전과 위협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박선우 교수가 남긴 지혜와 용기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고 어두운 길을 걷는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며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깊은 울림을 전하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한 전설로 살아 숨쉴 것이다. 그리고 그 전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갖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용기 있는 발걸음들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고. 박선우 교수의 서재는 이제 그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작은 박물관이자 금융정의를 위한 연구와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손때 묻은 책상과 의자, 빼곡히 꽂힌 책들, 그리고 그가 남긴 수많은 원고와 편지들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특히 그의 일기 마지막 장에 적힌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이야말로 가장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다는 문구는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용기와 위안을 주었다. 박선우 재단은 그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혁신적인 방법으로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그들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사기 상황을 체험하고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기 위험군을 사전에 예측하고 맞춤형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국제적으로도 박선우 교수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되었다. 세계 금융사기 예방의 날에는 각국에서 다양한 캠페인과 학술 행사가 열렸고 그의 이름을 딴 국제적인 상이 제정되어 금융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에게 수여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여러 나라의 교과서에도 실려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금융윤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심어주는 데 기여했다. 어느덧 시간은 박선우 교수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흐른 시점에 이르렀다. 그의 증손주 세대가 태어나 자라고 있었다.
지연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재단의 활동을 열정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증손주들에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즉 박선우 교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다. 옛날 아주 먼 옛날 너희들의 아주 큰 할아버지께선 아주 어려운 일을 겪으셨단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그 아픔을 이겨내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평생을 바치셨지. 그분의 용기와 지혜는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단다. 증손주들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작은 마음 속에도 아주 큰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아로새겨지고 있었다. 박선우 교수의 정신은 그렇게 세대를 넘어 면면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맑은 가을날 박선우 재단에서는 그의 20주기를 맞아 특별한 추모 행사를 개최했다. 그가 생전에 아꼈던 서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기념관에서 그의 산과 업적을 기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금융 정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박선우 교수가 생전에 녹음해두었던 강연의 한 대목이 흘러나왔다. 그의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젊은이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는 예기치 않은 시련과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관심과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잦아들자 장내에는 숙연한 침묵과 함께 뜨거운 감동의 물결이 일었다. 박선우 교수는 비록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의 정신과 메시지는 영원히 살아남아 시대를 초월한 등불이 되어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교향곡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악장을 써내려가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야말로 박선우 교수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일 터였다.